다른 사람의 잘못을 그냥 지나치지 못하는 성격, 다른 사람의 잘못에 아무 말 없이 지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이거 틀렸네, 저게 잘못되었네 지적하는 사람이 있다. 그런데 분명히 알아둬야 할 사실이 있다. 누군가의 잘못을 적나라하게 지적하면 상대는 당신에게 고마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당신을 미워하고 원망하게 된다. 게다가 그런 지적을 들었다고 해서 그것을 얻고려 노력하기보다는 당신의 무례함과 무정함에 서운함을 느끼고 불만을 토로할 것이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실수나 잘못을 발견했다면 시간과 장소의 경중을 잘 고려하고 상대가 당신의 말을 잘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생각한 다음에 조심스레 말을 건네는 것이 좋다. 영국 여왕실 에드워드 8세가 연회를 열며 인도에 사는 한 버럭의 수장을 초대한 일이 있었다. 연회가 시작되기 전에 하객들에게 손을 씻을 수 있는 그릇이 전달되었다. 인도 손님은 은으로 만들어진 예쁜 그릇 안에 깨끗한 물이 들어있는 것을 보고 당연히 마실 물이라고 생각해서 한눈에 들이켰다. 마침 옆에서 음식을 나르던 시종의 그 모습을 보고 언지를 줄까 말까 망설이던 중에서 에드워드 8세와 눈이 마주쳤다. 태연한 얼굴로 옆에 있는 하객들과 웃으면서 이야기를 나누다 본인 앞에 놓인 손 씻는 물을 방금 인도 손님이 했던 것처럼 자연스럽게 마셨다. 그 모습을 본 귀족들은 똑같이 그를 따라했다. 난강하게 그리웠던 상황을 이렇게 아무 일 없었던 것처럼 지나갔다. 모든 실수나 잘못을 꼭 짚어갈 필요는 없다. 실수를 지적하는 것보다도 상대의 체면을 살려주는 것이 더 중요할 때도 있다. 물론 모든 실수를 아름답게 무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실수라도 완곡한 표현으로 제기해서 상대가 똑같은 실수를 저지르지 않도록 도와주면 그걸로 충분하다. 이럴 때는 다음의 3가지 방법을 추천한다. 첫째로 암시한다. 말 그대로 간접적인 방법으로 상대가 자신의 실수를 알아차리도록 한다. 이렇게 하면 상대가 스스로의 자신의 실수를 자각해서 고칠 수 있고 체면도 살려줄 수 있다. 둘째로 힌트를 준다. 연관이 있는 어떤 상황을 통해서 상대가 자기가 잘 알아채도록 돕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수업에 집중하지 않는 학생이 있다면 교사는 그 학생의 이름을 직접 호명하기보다는 옆 짝꿍에게 질문을 던져서 대답하게 함으로써 경각심을 일으켜서 잘못을 깨닫게 할 수 있다. 셋째로 따로 불러서 이야기한다. 공개된 장소가 아닌 개인적인 장소에서 얘기를 나누면 상대의 체면을 살리면서 잘못을 직접 얘기할 수 있다. 제초소를 운영하는 찰스는 어느 날 자신의 회사를 둘러보던 중에서 몇몇 직원이 모여서 담배를 피우는 모습을 발견했다. 회사 안에서는 금연 안내문이 곳곳에 붙어 있었지만은 직원들은 그것을 모른 척 못 본 척했다. 직원들을 보고 찰스는 어떻게 했을까? 무섭게 혼을 냈을까? 아니면은 사람들 앞에서 보란듯이 망신을 주었을까? 그것도 아니면 흡연 금지라는 편말을 직원들 눈앞에 들이밀었을까? 만일에 이런 방법을 사용했다면 직원들은 무언하여 찰스의 뒷담화를 했을지도 모른다. 찰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는 직원들에게 소리 없이 들어서 담배를 한 개비씩 나눠주며 말했다. 우리 밖에 나가서 피울까요? 당연히 직원들은 그와 함께 밖으로 나가지 않았다. 죄송합니다. 공장 안에서는 금연이라는 사실을 깜빡했습니다. 직원들은 황급히 담배불을 끄고 자신의 위치로 돌아가서 계속 일을 했다. 하지만 그들의 신경이 얼마나 복잡했는지는 가늠할 수 있다. 잘못을 저질렀다는 자책과 함께 벌을 받지 않았다는 안도감, 그리고 찰스를 향한 감사와 점점 고갑적인 마음이 들어질 것이다. 그리고 분명히 그 후에 똑같은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이다. 같은 일이라도 사람마다 처리하는 방식이 다르다. 100명의 사람이 또는 100개의 처리 방식이 있다. 그렇지만 목적은 단 하나, 상대가 자기의 실수와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질책하기 전에 기억할 것은 살면서 단 한 번도 질책을 받지 않은 사람은 없다. 부모든 선생님이든 상사든 친구든 당신을 둘러싼 지인들에게 한 번쯤은 받아봤을 만한 것이 바로 질책이다. 어쩌면 당신도 조금 전까지 누군가를 질책했을 수도 있다. 그런데 묻고 싶다. 다른 사람을 질책할 때 당신은 정말 적절한 방법을 사용했는가? 누군가를 질책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저지른 실수나 잘못에 의견을 둬서 그가 자기 잘못을 깨닫고 다시는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게 돕는 데 의미가 있다. 물론 질책의 전제는 상대가 잘못을 저질렀을 때다. 당신은 상사 혹은 선비로서 올바른 방법으로 상대를 질책하고 인도하였는가? 질책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시간과 장소다. 적당한 시간과 장소를 찾아서 지적하고 비난해야만 최고의 효과를 볼 수 있다. 입사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신입 사원 H는 회사 상사들 앞에서 비교적 신중하고 조심스러운 태도를 보였다. 그러나 회사 업무가 아직 손에 익지 않은 탓에 자주 사소한 실수를 저지르곤 했다. 입사한 지 벌써 일주일인데도 아직도 이런 수준의 실수를 하는 거야? 대학교에서 배운 것은 다 화장실 변기통에 갖다 버렸어? 선배들한테 가서 좀 더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싹싹하게 굴면 더 많이 배울 수 있을 거 아니야? 대체 뭐가 그리 부끄러워? 온 직원이 다 보는 앞에서 상사에 크게 혼이 난 H는 힘이 빠져 고개를 푹 숙이고 터덜터덜 사무실을 빠져나왔다. 사람들은 그가 조용한 곳을 찾아서 생각을 정리하고 오겠거니 생각했다. 그리고 10분 뒤에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났다. 옥상에서 누가 뛰어내렸어요. 회사 건물 전체가 발칵 뒤집혔고 이내 구급차 세리는 소리가 들려왔다. 상사는 벌떡 일어나서 고개를 돌려서 조용진 H 자리를 청기한 얼굴로 쳐다보았다. 누군가를 꼬실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잘못을 스스로 깨닫게 하는 것이다. 상대를 능력하고 모욕감을 주는 것이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므로 다음과 같은 점을 주의해야 한다. 첫째, 상대의 심리적인 수용 능력을 살펴봐라. 그래야 상대가 당신의 의견을 잘 받아들이고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피할 수 있다. 지적이나 비난을 하기 전에 먼저 언지를 주어 상대가 마음의 준비를 할 수 있게 해야 한다. 그 다음 당신의 의견을 말해야 상대가 갑작스럽게 공격받는다는 느낌을 받지 않는다. 둘째로, 상대가 스스로 반성할 시간을 충분히 준 다음에 적당한 비판을 하라. 특히 단어 사용에 주의해야 한다. 상대의 자존심을 건드려서는 안 되고 지나치게 상대를 자극해서도 안 된다. 욕설을 사용하는 것은 더더욱 안 된다. 보통 지적하는 사람은 상대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라서 상대는 지적을 들을 때 상당히 위축된 상태다. 더군다나 질투를 받는 상황이라면 훨씬 더 큰 자책감이 쓰러지고 좌절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라. 셋째로, 장소에 주의를 기울여라. 상대의 잘못을 발견했다고 해도 사람이 많은 곳에서 직접 비난을 가하면 반항심과 적개심, 보복심 등의 부정적인 심리를 작용할 수 있다. 먼저 상대의 잘못을 간접적으로 언급하고 나중에 사적인 장소에서 따로 얘기해야 된다. 그러면 상대의 마음을 배려하고 인격적으로 존중해 줄 수 있으므로 감정적인 상처를 덜 주게 된다. 질책은 공개를 바탕으로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다. 그래서 시간과 장소를 잘 골라야 한다. 공공장소에서 가하는 질타는 어느 폭력이 되어 상대에게 깊은 상처를 남긴다. 시간과 장소를 잘 골라서 훈계하는 사람이 진정 훌륭한 상사로 또 선비로 남는다. 그리야만 질책의 참된 목적이 이룰 수 있으므로 상대에게도 존중을 받을 수가 있다. 부정하기 전에 먼저 긍정하라. 다른 사람의 말에 우리가 보이는 반응은 보통 두 가지로 나뉜다. 긍정하거나 혹은 부정하거나 긍정적인 반응에 사람들은 당연히 기뻐하지만 부정적인 반응에는 대다수가 불쾌함을 느낀다. 상대의 생각을 부정하고 싶을 때 혹은 상대가 당신의 의견을 더 잘 수용하도록 하고 싶다면 부정이 아닌 긍정을 먼저 해야 한다. 미국 한 담배 안그레상이 프랑스를 건너가서 장사를 시작했다. 하루는 그가 파리한 시장에 있는 무대 위에서 담배의 효능을 친히 말하도록 설명하는데 갑자기 한 노인이 등장해서 성큼성큼 무대 위로 올라왔다. 미리 마음에 준비를 할 수도 없이 노인이 등장해서 상인은 흠칫 놀랐다. 노인은 말을 뒤를 들지 않으면 절대 내려가지 않겠다는 표정으로 상인을 한번 보거나 큰 소리로 말하기 시작했다. 여러분, 담배의 효능을 방금 이분이 말한 것 말고도 세 가지가 더 있습니다. 제가 하는 말을 들어주시겠습니까? 노인의 말에 그는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아유, 감사합니다. 어르신 보아하니 말씀도 잘하시고 풍기는 분위기도 범상치 않은 것이 본능학식이 뛰어난 분 같습니다. 담배의 좋은 점을 어서 더 설명해 주시지요. 노인은 미소를 띤 채 첫 말을 이었다. 첫째, 개인은 담배를 피우는 사람의 무서워서
바로 도망갑니다. 그의 말을 경계하는 사람들은 의아하다는 표정을 짓지만 상인은 여전히 즐거운 얼굴이었다. 둘째로 담배 피우는 사람이 있는 집에는 도둑이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이상하다는 표정을 지었으니 또 상인은 뭐가 그리 좋은지 계속 묻는다. 셋째로 담배 피우는 사람은 영원히 젊음을 유지합니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엉성을 했지만 상인은 미소를 지은 채 의기양양한 자세를 취했다. 노인이 이어서 손을 유정해 말했다. 여러분 조용히 해도 주십시오. 이제 이 세 가지가 왜 좋은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상인은 신이 나서 그걸 거주겠다. 선생님 빨리 말씀해 주시죠. 첫째, 예언과 정의는 등이 굽은 사람이 많습니다. 걔들은 그런 사람을 보면 자신을 돌로 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해 내었다 철행랑을 칩니다. 사람들에서 상인은 당황했다. 둘째로, 담배 피우는 사람들은 밤에도 기침이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니 도둑이 집에 들어갔다가 기침 소리에 놀라서 물건을 훔치지 못하고 바로 달아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크게 웃었고 상인은 시계에 흘렀다. 셋째, 예언과 등에는 장사하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 영원히 정원을 유지할 수가 있죠. 사람들은 박장대소했다. 상인의 정신을 차리고 설거니 노인은 언제 사라졌는지 모습을 감추고 없었다. 노인은 먼저 흡연의 현황을 열고 해서 상인을 안심시키고는 이유를 설명했다. 어제 사람들은 흡연의 좋은 점이 하나도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아챘고 아무도 담배를 사지 않았다. 이러지 겸허한 비난은 그 말 속에 숨은 풍자나 칭찬의 효과를 더욱 두드러지게 한다. 무언가를 부정하기 전에 긍정하는 것은 겸허한 비난의 효과를 더하고 동시에 상대가 당신의 의견을 더 수용할 수 있도록 만든다. 만일 어떤 사람이나 사물의 나쁜 점을 꼬집꼬집 당연히 먼저 직접적으로 질책하기보다는 좋은 점을 열거하도록 하라. 서경은 한강국에서의 기획을 담당하고 있다. 하루는 상사가 그녀에게 중요한 기획 프로젝트를 기획안을 작성하도록 지시했다. 그녀는 3일간 날 없이 일한 끝에 마침내 기획안을 작성해서 보고를 올렸지만 반려당했다. 그 말인즉슨 그 기획안은 실패니 다시 작성해야 한다는 뜻이었다. 피곤함에 지친 서경을 보며 상사는 이렇게 전에 말했다. 자네가 작성한 기획안은 아주 신선하고 좋아서 디자인도 똑똑해서 창의성이 느껴졌네. 하지만 이번 프로젝트는 자네가 기획한 것과는 안 맞는 부분이 조금 있어. 자네 기획안을 완전히 버리자는 게 아니라 잠시 보류해 놓고 다른 기획안을 철저히 해보자는 거야. 이번 기획안은 적절한 시기를 봐서 다시 추진해 보자고. 기획안이 통과되지 않았지만 상세에게 긍정적인 피드백을 들은 서경은 지난 3일 동안 고생해 그래도 보람이 있었다는 생각에 다시 힘을 내서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할 수 있었다. 똑같은 거절에도 그녀가 절망과 번뇌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상사가 먼저 그녀의 노력과 고생을 인정해 주었기 때문이다. 상사는 후배의 기획안을 부족하기 전에 먼저 후배가 작성한 보고서의 장점을 인정해 주었다. 그러면서 마지막에 이번 기획안은 사용할 수 없다는 것을 명확히 밝혔다. 단지 몇 가지를 인정해주고 긍정해 주었을 뿐인데 후배는 현실을 담당히 받아들였고 다시 자신감을 가지고 새로운 기획안을 작성했다. 부정하기 전에 먼저 긍정하는 것은 상대의 마음에 하나의 지지대를 마련해주는 것과 같다. 긍정의 지지대가 든든하다면 아무리 부정당해도 넘어지지 않고 끝까지 서 있을 수가 있다.